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입니다. 오늘 진짜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역사적인 기회를 좀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올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를 저는 절대 하지 않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바닥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 이제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0.18%로 보합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것은 사실 어제 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한 거였어요. 최소한 2%에서 3% 정도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가 5%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6% 가까이 빠졌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이 한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한 6% 정도 빠지겠다라고 미리 이제 선 반영돼서 어제 많이 급락을 한 측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이었고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플러스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선물에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주식들을 보면은 이제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다른 이제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강했던 그런 RFHIC라든가 KMW 같은 경우는 이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다른 섹터들 뭐 이제 지트리 BNT도 좀 올랐고, OLED 쪽도 올랐고, 2차전지 쪽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이제 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하워드 막스가 이제 쓴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하락과 급등락이 반복하는 장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책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앞으로 계속 평생 할 거다라고 하시면 꼭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좋은 그런 문장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준다. 투자는 쉬운 것이고 당신은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가장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이제 저도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좀 최근에 1월달, 12월달, 1월달 해가지고 사실 시장이 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해성옵틱스라든가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지수가 이제 꽤 괜찮고 제가 이제 선택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제 스스로도 좀 자만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거고, 이런 종목들을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쉽게 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종목 수도 좀 과도하게 많이 늘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면은 계속해서 좀 손해 볼 가능성은 좀 적겠다라고,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지 않았고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황이 지나가고 지금처럼 엄청 폭락과 급락을 하는 장을 맛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됐었고, 현금 비율이라든가 종목 선택이라든가 집중 투자나 분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폭락을 할 때도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사실 좀 긍정론자 쪽이고 지수가 이제 앞으로 하락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2019년 8월달과 좀 너무 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와 폭락 뒤에 그다음 반등이,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폭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제 댓글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 최정식님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아직 아니고 나중에 서서히 오를 때 잡아도 늦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고, 현금화가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제 어떤 분들은 대공황의 시작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락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댓글에 좀 있었습니다. 이제 리클라우디님께서는 좀 예전에도 한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제 기억엔 헬릭 스미스에 거의 이제 몰빵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현금을 지킬 때고 뭐 산업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폭락을 하고 급락을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바닥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저도 이제 100%는 모르죠. 이제 하워드 막스의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아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그 8월 달처럼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제 나름의 그런 시나리오를 썼지만 항상 그 하락할,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댓글처럼 마치 여기서는 100% 하락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의 그 예측이 얼마나 좀 무의미한지도 한번 좀 느꼈고, 그리고 그 100% 현금이라든가 100% 주식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정말 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식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예상으로는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저희 나라 증시도 갭상승으로 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여기서부터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이제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그러니까 한 21선까지 좀 올랐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두 번,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루는데 그 쌍바닥 두 번째 바닥이 예전 전 저점까지 갈지, 그러니까 400 초반대까지 갈지 아니면 한 400 중간대까지 갈지 혹은 400을 깨고 잠깐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러니까 21선까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500 초반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단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한번 다지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저는 그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시기가 정말 약간 인생 몰빵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그런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오르면서 현금화를 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RFHLC라든가 그다음 뭐 KMW 솔리드 그리고 K시텍 같은 그런 몇 가지 종목들 한 많이는 아니고 10에서 20% 정도 현금화를 좀 했고, 만약에 내일도 이제 갭상승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현금화를 계속해서 현금의 비중을 약간씩 좀 더 많이 만들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 바닥,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어느 정도의 좀 과매도의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그때 내가 현금화를 했던 것을 다시 투입하는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하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망가지고 금융 위기가 올 것 같고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5G 투자가 지연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에 아주 큰 차질, 자동차처럼 큰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 지금 디램 값이 뭐 엄청나게 급변동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 자체는 훼손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 환경만 약간씩 변화가 되면은 크게 반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저의 그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는 5G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성장성이 앞으로 보증이 된 그런 섹터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특별히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업종들이 크게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참 쉽지가 않죠. 이제
어제 떨어졌으면 오늘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내일도 굉장히 급등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더 오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음봉을 그릴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는 좀 다시 한 번의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단기적인 급등락에 좀 마음이 휘둘리거나 쏠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의 장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정말 이런 흐름들을 계속 꾸준히 이제 확인을 하면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급락장, 폭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도 꼭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